네, 지금부터는 투자인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슈별로, 종목별로 저희가 투자 전략 해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 두 분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슈별로 저희가 투자 전략 들어보기 앞서서 시장 지수에 대한 질문을 하나 짧게 또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지난주 잭슨홀 미팅 이후 미국 3대 지수가 급등하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양대 지수 그래도 한 1%대는 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보통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며 이 외국인의 비중이 좀 확대되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양대 시장 모두 외국인이 또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생각보다 우리 시장 힘이 없는 모습인데 중동 위기 때문이다라기에는 또 오늘 뭐 국제 유가나 환율도 좀 잠잠하거든요. 네. 오늘 지수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 하락 전환한 이유가 뭘까요? 일본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최근에 우리 니케이와 코스피의 연동이 상관관계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달러 엔 환율이 이제 1,145엔 밑으로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 144도 깼거든요. 다시 한번 엔화가 강세를 띠면서 미국 니케이도 일본 니케이도 지금 하락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국내는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상승을 했다가 이제 상승분을 반납해 버린 이유가 뭐에 했을까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공포가 다시 한번 스물스물 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좀 주가가 좀 밀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인 게 무조건 악재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게 속도가 문제인 거죠.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면 사실 지금 다시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대응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뭐 달러 지수도 지금 101을 깼거든요. 밑으로 빠지면서 좀 환율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때문에 우리 시장도 지금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한 이슈가 우리 시장에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슈별로 저희가 종목별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수 하락에도 오늘 잘 버티는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제가 유한양행의 FDA 승인 소식 이후 제약 바이오에 대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끊이질 않으면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또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잭슨홀 미팅 이후 또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가 또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꼽히면서 관련 종목들 주목받고 있는데 이가람 매니저님, 네. 국내 제약 바이오 종목도 앞으로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다라기보다 좀 어느 정도 재료가 있는 종목들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9월달과 10월달에 여러 가지 학회가 있기 때문에 학회에 참가를 하고 그다음에 기술 이전에 관련된 기대감 있는 종목들은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그거 이외에 관련 종목들은 금리 인하만 가지고 올라가기에는 일부 또 제약바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한 모습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재료가 남아있는 종목들로만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료가 남아있는 종목들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약 바이오 종목들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을까요? 계속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일단은 지금 3세대 바이오가 시작됐다. 이제 세 번째 이제 부흥기가 저는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10년 정도 공을 들인 게 지금 약이 된 거거든요. 맥나자가. 네, 그래서 지금 유한양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의 성과가 지금 굉장히 잘 됐다. 결론이 잘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바이오테크의 기업들, 그다음에 유한양이라든지 이런 회사들과 협업하는 회사들,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좀 더 급증할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또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주도 이제 테마를 형성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근거 없는 회사보다는 약간 근거 있는 ST판 같은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집중되는 종목들은 좀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큰 종목 위주로 좀 시총이 큰 종목들 그다음에 그 종목들과 그 회사와 같이 뭔가를 하는 회사들 특히 유한양행과 같이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같이 하고 있는 그 회사들은 더 주목받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고 그 아래 단에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군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생물보안법 이슈가 부각되면서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 1차트를 보시면 한번 장대 음봉을 맞았습니다. 주가가 급락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국내 CMO 기업의 수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주 3대장으로 꼽히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바이넥스가 오늘 장에서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오늘 장에서는 ST팜이 지금 강세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이 세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종목을 고르기 어렵다면 저 세 종목을 골고루 사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네. 그 안에서 한 종목을 골라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ST팜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 자체도 지금 뭐 다른 재료가 있었지만은 그 전에 삼성바이오가 올라오고 셀트리온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우시바이오가 내려가고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조금 더 이슈화가 됐고 9월 달에 하원에 상정될 것이다, 표결될 것이다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대장 종목인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이 올라갔으니까 제약바이오가 살아있는 거지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이 올라가지 못했다면 아마 이번에 제약바이오는 못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삼성바이오와 ST팜, 바이넥스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뭐 각각의 자료가 물론 다 있지만 공통적인 재료의 생물보안법이 살아있으면 결국은 제약바이오는 결국 미국 대선에 앞서서 아마 미국과 관련해서 미중 분쟁 관련 수혜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중에서 본다면 이번에 홈페이지에 게재가 된 거대로 실제로 관련해서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ST팜이 가장 매매하기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약간 좀 올라갔거든요. 올라갔기 때문에 뭔가 지금 자리에서 난 또 새롭게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다 태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분할매수 관점에서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다 너무 좋지만 그래도 ST팜을 조금 더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 한 8월 한 달 내내 거의 기관이 1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ST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엔비디아 주가가 5%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지지부진합니다. 각각 한 1, 2%대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밑에 단 있는 소부장 종목들의 주가도 지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좀 반도체 투심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이건희 대표님, 네. 저희가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여러 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보다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그럼 이제 한 3일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반도체 종목들 지금 빠져있을 때 미리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일단은 보유하는 게 좋을지 뭐 발표가 나온 이후에 사는 게 좋을지 의견이 어떠신가요? 일단 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도 사야 된다고 보고는 있는데 확실하게 투자를 하실 거면 사실은 실적 발표 이후에 보시는 게 맞죠. 그럼 갭상승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미리 사셔야 되는 건데 갭상승을 하든 갭하락을 하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하시는 게 가장 좀 확실한 방법일 것 같고요. 그럼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하이닉스가 오늘 플러스로 출발했다 마이너스로 빠지는 게 하이닉스가 잘못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옆에 일본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체가 지수를 끌어당기고 내릴 수 있는 대형주다 보니까 이게 업황의 영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수의 영향을 받는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뭐 엔비디아는 이렇게 올랐는데 하이닉스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지금은 그냥 시장 때문에 빠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회인데 근데 그것도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아예 그냥 28일 날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보시고 시장 반응 보고 떠서 시작하면 더 가겠구나 따라 붙으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실망을 하고 빠지면 그때가 또 오히려 기회일 수 있죠. 그럼 엔비디아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 그리고 또 올릴 겁니다. 예, 그러면 그때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뭐 내가 방향성을 잡고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28일 아침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뚜껑을 열어보고 대응을 해보는 게 가장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4분기 출시될 AR 반도체 액체 냉각을 도입한다는 소식에 오늘 뭐 액침 냉각, 액체 냉각 관련 종목들이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K엔솔 현재 26%대까지 지금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고요. GST도 한 9%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먼저 여쭤볼게요.
액침과 액체 냉각이 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뭐 구분 없이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자, 액침은 말 그대로 영어로 말씀드리면 이멀전이라고 해서 푹 담그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아니고요. 네. 특수 용액에 담그는 거고, 액체 냉각은 그냥 순행식이라고 해서 그 서버 옆에다가 한마디로 물 흐르는 관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열을 식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공냉식과 순행식은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일부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을 너무 많이 써서 지금 서버 때문에 물을 못 쓰겠다, 물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순행식은 지금 쓰고 있고요. 근데 지금 액침 냉각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이제 그 R&D를 위해 사람을 뽑는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액침 냉각이 주목받고 있는데, 액침 냉각을 하려면 왜 연구를 해야 되냐면 지금 기존의 엔비디아가 만든 칩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만든 칩들은 액침을 하면 망가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액침 용액에 들어가더라도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물론 액침에 하면 열을 뺄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라든지 효율은 좋아질 수 있는데 전용 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R&D를 다시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냐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공냉식과 순행식을 쓸 거고요. 액체 냉각이 아니라 액침 냉각과 액침 냉각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액침 냉각으로 가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지금 GST가 기술력은 제일 좋고요. K엔솔은 이제 다른 데서 기술을 도입해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두 회사 모두 지금 실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좀 한 1, 2년 정도 지나봐야 상용화 될지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테마성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고체 배터리가 아직 상용화되지 않고 개발 단계인 것처럼 아직까지 액침 냉각 관련 기술도 개발 중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테마성으로 지금 대응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관원 매니저님, 네. 액침 냉각주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중장기적으로 모아가기에는 이걸 테마로서 보기 때문에 사실 좀 약간 좀 힘들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GST나 이런 종목들은 본업이 앞으로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본업으로 본다면은 분할 관점이 괜찮지만 난 이걸 액침 냉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 분할 매수조차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미국을 따라가기 때문에 미증시 안에 상장되어져 있는 버티브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액침 냉각과 관련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종목들이 만약에 오늘 밤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다음 날에 국내에서 그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단기 매매를 해보시다라고 하신다면은 미리 하기보다 미국장에서 액침 냉각과 관련된 종목이 올라갔다면 다음 날 시초가 정도에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오는 그 정도는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자리에서 난 이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그거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은 짧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뉴욕 증시에서 관련 종목들 흐름이 어땠는지를 연동해서 체크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세 번째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 관련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게 해리스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점과 함께 또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꼽히면서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다 안고 오늘 오전장에 또 반짝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는 약간의 윗꼬리를 단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해리스 트레이드와 이 금리 인하 모멘텀 이 두 재료 사이에서 어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신재생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 둘 다 보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폴리마켓이나 이런 쪽 보더라도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지금 나타나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금리 인하까지 갔다 보니까 결국은 금리 인상에 따른 피해 종목들이 좀 강세가 나타나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는 결국은 실적이 이번에 좀 잘 나왔던 종목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HD 현대 엔솔이라든지 아니면 풍력에서는 CS 윈드나 동구 SNC나 이쪽인 것 같은데, 저는 CS 윈드 쪽은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HD 현대 엔솔 같은 경우도 결국 악성 재고가 좀 많이 털어져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이쪽에서는 해리스 트레이드도 좋지만은 금리 인하로 관점을 일단 잡아놓고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트럼프가 우세해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되면서 결국은 실적이 올라
올라가는 종목이 됐기 때문에 물론 대선 관련 테마로 보는 건 좋지만은 결국 3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볼 수 있는 쪽이 이쪽 태양광과 풍력 안에 있는 종목군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단기성 매매보다는 중기성을 보신다면은 3분기 실적 발표 보면서 이쪽 태양광과 풍력은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군에 대해서는 해리스 트레이드보다는 그래도 금리 인하, 모멘텀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상향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대표 섹터로 2차 전지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 전기차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오늘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4%대로 강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전지 그동안 소외받았던 셀업체와 양극재 업체를 사봐야 될지 아니면 테마와 또 이슈에 따라서 빠르게 또 움직이고 있는 전기차 화재 테마를 봐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이건희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전기차 화재 테마주도 아직 시세가 죽지 않았더라고요. 이 화재 테마는 뭐 계속 뭐 지금 법안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정비될 때마다 올라갈 걸로 보고요. 그러니까 이건 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 충분히 대응해 보셔도 되고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사실은 뭐 물릴 확률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된 종목들은. 근데 이제 그러면 뭘 사야 되냐 2차 전지에서 저는 지금 2차 전지를 만약에 제가 제 돈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밖에 살 게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양극재 업체는 아직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세트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리튬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뭐 재료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여기서 단가만 좀 올라가고 재고만 좀 준다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실적이 돌아서는 건 더 제일 빨리 돌아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정도가 가장 지금 투자하기에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결국에는 해리스 트레이드 영향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아직 추세 전환이 좀 되는 걸 확인하고 사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단기 반등을 위한 단기성 매매는 괜찮은데 단기성 매매를 하기에도 지금 좀 자리는 조금 30만 원에서 37만 원대까지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조정은 한번 나올 걸로 보고 지금은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화재 테마들 일단 적극적으로 빠르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관점은 좀 보수적이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조금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밸류업 관련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말 오랜만에 밸류업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냉랭합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전체 2,594곳 중에 참여 기업이 18곳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밸류업 계획 공시에 참여한 주요 기업들 보면 보통 다들 금융 지주사들이 밸류업 공시에 참여를 했는데 오늘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을 보면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은행주들만이 지금 한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아직까지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 국내 증시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울지 그래도 좀 은행주들은 오늘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건 한 1년 내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밸류업은 그닥 그렇게 대기업들 중심으로 봤을 때는 매력이 없고요. 네. 정부가 지금 강제 조항을 만든 것도 없죠. 그러면 근데 지금 정부 눈치 보는 데는 유일하게 금융 쪽입니다. 특히 은행 쪽이 은행 지주사들이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고 그쪽은 또 대주주도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죠. 다 보시면 KB금융이나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 보면 60, 70%가 좀 외국인 지분인데 그쪽에서는 당연히 밸류 프로그램 환영하겠죠. 배당 더 주고 자사주 소각하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관련 기업들 중심으로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사실 메리츠 금융 지주입니다. 오히려 이쪽은 은행권도 아닌데도 가장 먼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고요. 주가가 증명하듯이 그냥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이제 이 앞으로 금융주 중심으로만 이제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일부 기업들 보면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실제로 이제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기 시작하면 배당도 좀 많이 늘리고 하면 일부 개별 기업 단위로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투자하시는 기업들이 이런 발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중소형주들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종목들도 자사주 매입 소각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거든요. 분기 배당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작은 회사들조차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쪽이 있고 또 아무리 큰 회사도 의지가 없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이제 되게 찾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융주들 52주 신고가 경신한 메리츠 금융지주도 있는데 오늘 원화가 상승하면서 금융주들이 또 웃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밸류업 모멘텀은 좀 미온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한 가지 조금 기대되는 점이 있다면 다음 달 정부가 밸류업 지수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재상승 랠리를 기대해본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대표 밸류업 섹터를 꼽으라고 한다면 금융주와 자동차 관련 섹터가 있는데 최근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려오고 있는 금융주와 다르게 현대차와 기아 같은 이런 자동차 대표주들은 최근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네. 금융주들은 그래도 이런 원화 강세라는 모멘텀까지 받고 있잖아요. 네. 자동차는 그냥 조금 소외받아야 될까요? 현대차, 기아 들고 계신 분들은 답답하시죠. 이제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가냐. 그러니까요. 회사는 좋다는데. 일단 지배구조가 확실하게 지금 확립이 안 됐죠. 현대차 같은 경우 정의선 부회장이 지금 회장으로 취임도 못했고 여러 가지 지배구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가기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 아무리 한다 그래도 지금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뭐 배당은 좀 준다라고 하는데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긴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얼마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밸류업을 보고 투자하실 거면 공기업이라든지 그냥 지주사 이렇게 금융지주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매수해놓은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또 이 네 가지 이슈들 다 다뤄봤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공략 가능한 종목이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탑픽주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가장 리스크가 적은 업종 안에서 골라본다면 저는 네. 리가캠바이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관계 파트너사가 중간 발표가 나타났는데 그에 따른 결과치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아마 내일 이와 관련된 또 리포트가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다면 오후장 공략을 해서 내일 아침까지 한번 수익을 내보는 공략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전 여기에 대해서 목표가를 말씀드리면은 한 12만 원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손절가로는 87,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이렇게 제약 바이오 종목도 오늘 사서 내일 시초에 파는 것도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리가캠 바이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매수해놓은 탑픽주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뭐 고점에 있긴 한데 유한양행 뭐 지금 거의 애널리스트 목표가에 다 왔죠. 뭐 한 11만 원부터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 아마 수정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13만 원까지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계속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또 지금 ABL 바이오, 뭐 GI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뭐 인벤티지 랩과 지금 같이 진행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파이프라인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유한양행이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렉나자 로열티에 대해서 너무 지금 물론 이게 로열티가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 부분을 그렇게 따지면 뭐 알테오젠은 왜 이렇게 빨리 반영을 했나? 이렇게 보시면 유한양행은 왜 반영을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고요. 유한양행이 지금 시가총액이 10조가 안 된다는 거는 우리나라 지금 뭐 HLB 아직 10조 훨씬 넘어 있죠. HLB 단독으로만. 그렇게 보면 유한양행이 너무 싸 보인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의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분 다 제약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건희 대표는 유한 양행 목표가 1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우리 이가람 매니저는 리가캠 바이오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짧게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한테 네.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지금 리가캠 바이오가 96,60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네. 아까 전에 좀 짧게 대응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이 12만 원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가격 전략일까요? 그래서 내일 당장 간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뭐 일단 내일 아침부터 시가가 만약에 뜬다라고 하게 되면은 12만 원도 빠르면 뭐 1, 2주 안에도 올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발표된 그 중간 파트너사의 발표 내용 보니까 연말에 대한 발표 내용 또 있을 것이고 내년도에 또 이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코멘트가 올라올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서 중장기로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한 양행과 리가캠 바이오 오장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